자, 첫 번째 경기가 이제 로리앙 대 오세르 경기. 리강 경기죠. 일단은 이제 직전 경기 로리앙이 아작시오 상대로 지금 대승을 거두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공격력 면에서는 로리앙이 의문인 상태다. 그쵸. 그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왜냐면 아작시오 상대로 대승을 거두기 전에는 로리앙 공격도 되게 답답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득점도 꽤 많고, 아무튼 좀 공격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아작시오는 일단 원정에서 수비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지는 경기를 거의 대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아작시오 요 직전 경기만 봐서 로리앙의 공격이 살아났다,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런 이유가 팀 내 득점 1위였던 그 모피 선수가 지금 이적을 했기 때문이죠. 니스로 이적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 그런 네, 골잡이가 이제 없기 때문에 로리앙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 좀 힘들지 않나, 공격적인 면에서.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아작시오 상대로 대승한 거는 뭐 인정할 부분이긴 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오세르 쪽을 보면은,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롱볼 플러스 크로스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전형적인 그거죠. 약팀 위주의, 약간 약팀들이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하는 플레이, 롱볼 크로스 하고, 그리고 로리앙 같은 경우 지금 뭐 공격적이기보다 약간 자기 진영에서 플레이를 좀 많이 해요. 하면 그냥 이제 틈틈이,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기회를 약간 포착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뭐 지금 오세르도 어쨌든 공격을 하되 너무 이런 확 메이킹하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드문드문 약간 롱볼이나 크로스 위주로 네, 공격을 하는 그런 전개를 하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공격적이진 않고, 공격을 막상 한다고 해도 너무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전개가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식이라서 둘 다 어느 정도 약간 좀 답답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짝 조심스럽게 예상 한번 해봅니다. 그쵸. 그래도 뭐 굳이 지금 어느 쪽을 봐야 된다고 하면은, 홈에서 최근 패가 없는 그래도 로리앙이 어느 정도 리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일단 뭐 오세르도 좀 원정에서 너무 안 좋고, 원정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분석 결과로 보자면은 로리앙 쪽을 보는 게 그래도 맞겠죠? 로리앙 승에. 그렇다고 로리앙이 이제 직전 아작시오 상대로 대승한 것처럼 이번에도 대승할 거다라는 느낌은 크게는 안 들어요. 그래서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가져가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언더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까도 이제 언급한 바 있듯이 일단 롱볼 크로스 위주의 그런 약팀들의 전형적인 플레이라는 오세르. 그러니까 이제 골 메이킹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공격적이기보다는 자기 진영에서 그냥 플레이하면서 틈틈이 기회를 약간 노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뭐 득점이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이 둘이 붙었을 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득점 경기로 봅니다. 그쵸. 아무래도 모피 선수의 약간 부재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로리앙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죠. 아작시오 대 트루아. 일단 요 양팀은 뭐 지금 다 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공격력 또한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쵸. 최근에 뭐 득점이 없죠, 양팀 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코멘트할 건 없게, 두 팀 다 수비가 좋지는 않지만 그만큼 지금 공격력도 많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두 팀 같은 경우에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공격을 해도 어느 정도 의미 없는 공격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둘의 같은 경우에 아작시오도 뭐 지금 최근 득점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대패하는 경우만 지금 되게 많은 상태라서 좀 지금 많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고, 트루아 역시 지금 최근에 공격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득점도 자체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연패 중이고, 게다가 수비도 이제 양쪽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력도 안 좋고 수비도 안 좋은 양 팀이 붙었을 때는 이거 약간 좀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회에 비해서 약간 좀 마무리 능력이 아쉽다 보니 이것도 그쵸, 전체적으로는 좀 네 약간 느낌이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분석 결과 솔직히 이거 승무패가 어떤 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지금 완전 무득점 그런 경기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승무패를 가는 거는 복불복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굳이 뭐 승무패 중에서 하나를 봐야 된다면은 그래도 뭐 좀 더 확률이 높은 트루아 프랜승이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뭐 트루아가 뭐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트루아 프랜승이 적중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생각하고, 승무패 애매한 거는 그냥 저 이거 무승부 한번 고배당으로 무승부 한번 도전을 하거나 2.5 기준으로 언더를 볼게요. 양 팀 다 이제 수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공격력도 지금 많이 안 좋고 결정력도 그쵸, 최근 너무 별로다 보니까 2.5 기준으로는 언더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루아 프랜승 무승부에 그냥 언더 요 정도만 보고 그냥 치우는 경기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클레르몽 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스타라스가 아니라 스트라스부르크. 자, 일단은 최근 라인업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클레르몽은 지금 어느 정도 풀 라인업입니다. 풀 라인업이긴 한데 어느 정도 지금 몇몇 그 주전 선수가 결장 의심은 있어요. 그쵸? 뭐 이제 한 3-4명 정도가 지금 결장 의심이 한데, 근데 뭐 진짜 별 상황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나올 거로 보고, 그리고 뭐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스트라스부르크가 아니라 클레르몽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 지금 5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5경기 동안 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골 자체가 없으니까 5경기 동안 뭐 승 자체도 없겠죠. 그만큼 지금 공격력이 매우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수비는 근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공격력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약간 무득점을 지금 언제 끊을지가 좀 관건이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도 역시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클레르몽이랑은 지금 다르게 스트라스부르크는 그래도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골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 성적도 좋고, 그래서 지금 뭐 홈 원정 둘 다 지금 득점이 없는 클레르몽보다는 현 상황이 훨씬 낫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도 이제 찬스 메이킹 많아요. 되게 골 만드는 그런 각도 좋고, 그쵸, 그냥 이제 좀 생각 없이 크로스 올리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보다는 그냥 침투도 어느 정도 잘 되고 하면서 그렇게 되게 공격 전개가 지금 좋은 스트라스부르크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홈에서도 이제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원정일지라도 지금의 그런 5경기 연속 무득점인 클레르몽보다는 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근데 스트라스부르크도 원정 경기력은 썩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골조차도 뭐 애초에 뭐냐 승은커녕 골도 못 넣는 클레르몽보다는 스트라스부르크가 좀 더 믿음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트라스부르크 프렌스를 하고 2.5 기준으로 언더를 볼게요. 아무래도 요 언더를 보는 거는 그냥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도 원정에서 뭐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홈에 비해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클레르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골 자체가 없다 보니까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언더가 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레르몬 승이 아니라 스트라스부르크 프렌승 2.5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피로한 날인가봐요. 아무래도 계속 이게 좀 말이 꼬이고 이러네요. 조금 진행하다 보면 나아질 거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다음 경기 낭트 대 스타드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 팀은 유로파 일정을 다 소화했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유벤투스랑 낭트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도 자기 홈에서 이제 샤흐타르랑 경기를 치른 상태. 물론 낭트는 뭐 이제 유벤투스한테 네, 좀 대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1차전은 잘 싸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싶고, 그쵸. 그리고 스타드렌은 이제 연장까지 가서 이제 샤흐타르한테 아무래도 격파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제 샤흐타르를 격파.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체력적으로는 연장전을 더 뛴 스타드렌이 네, 조금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물론 이제 지금 낭트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수비가 많이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점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 여전히 뭐 원정 경기력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일단 뭐 계속 원정에서 지금 계속 연패 중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이거 그러다 보니까 스타드렌이 약간 원정에서 지금 좀 많이 죽을 쓰니까 이거는 그래도 낭트 쪽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냐 싶으면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분석이 가능을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비가 진짜 약간 단단한 팀이 최근에 계속 이제 무너진다. 3실점, 뭐 2실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으로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많이 망가진 상태다 보니까 그 다음 경기에도 좀 수비적으로 네, 영향력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드렌이 이거 낭트 상대로는 충분히 한 골 이상은 넣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낭트의 수비가 조금 최근에 많이 망가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공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렌의 약간 그런 공격적인 강점인 뭐 침투나 중거리 슛이 지금의 낭트에게는 좀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낭트 자체가 지금 낭트가 이제 침투에 대한 수비 그리고 이제 중거리 슛에 대한 수비가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걸 약간 봤을 때 스타드렌이 지금 약간 불안 요소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점 플러스 지금 직전 경기 이제 연장까지 뛰어서 낭트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열세 체력적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요거 빼고는 한번 그래도 지금 현재 낭트보다는 스타드렌이 조금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그냥 분석 결과 스타드렌 그래도 승을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 낭트가 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스타드렌 승을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 그래도 뭐 아무리 지금 낭트의 수비가 좀 많이 망가졌다고 해도 스타드렌 원정 스타드렌이 뭐 대승을 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드렌 승대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또 이제 랭스 대 툴루즈 경기네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리강 경기가 되게 많네요. 자, 일단 뭐 양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두 팀 다 풀라인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이 랭스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 기준 5개월 가까이 패가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제 아까 패를 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직전에 랭스가 이제 니스 홈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는 아, 이제 니스가 이제 랭스의 그런 무패 행진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 그걸 또 물을 캐더라고요. 랭스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지금 뭐 강팀이 뭐 마르세유, 뭐 파리 생제르맹 요런 팀 아니면은 랭스 지금 쉽게 무패 행진 끊기 힘들어 보여요. 그만큼 지금 질기다 어느 정도. 얘 좀 끊어질 때가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툴루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공격 루트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 원정 상관없이 공격적으로 전개가 좋습니다. 공격 루트가 이게 좋다 보니까 이게 진짜 공격 루트가 이렇게 다양하거나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미드필더 쪽 전개가 일단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툴루즈는 그런 약간 전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득점력이 계속 식지가 않는 상황이죠. 득점력이 좀 식지 않는 상황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 툴루즈가 뭐 좋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그거는 홈에서 더 빛을 발하는 툴루즈인데 원정에서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도 뭐 지금 홈에서 랭스가 지금 기세가 좋고, 원정에서의 툴루즈는 지금의 랭스의 무패 행진을 깰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무승부, 약간 툴루즈 입장에서는. 그 랭스도 지금 뭐 발로군 같이 아주 핵심 득점원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툴루즈한테 뭐 공격력으로도 썩 밀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요 분석 결과는 그냥 저는 랭스 승, 네, 랭스 승 쪽을 보고 2.5 기준으로는 네,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뭐 이제 일단 랭스가 언제 패하는지 그게 제가 진짜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에서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경기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나코 대 니스. 요 경기가 있네요. 일단은 뭐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모나코 같은 경우 3일 전 레버쿠젠과의 지금 경기를 치렀죠. 물론 그건 이제 모나코가 홈이긴 하지만, 그리고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모나코 입장에서는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장까지 갔는데 결국에 져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난타전이 어느 정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버쿠젠한테 이제 연장전 끝에 진 게 이제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첫 패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체력적으로는 이제 좀 부담도 많이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결과까지 그렇게 연장 혈투까지 갔는데 패배와 이제 모나코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니스도 공수 밸런스가 되게 좋은 편이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패도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 홈 니스는 거의 뭐 저 21 시즌 그 릴 보는 느낌? 약간 진짜 그 정도로 되게 좀 실점도 없고 그냥 득점 필요한 것만 진짜 꼬박꼬박 내면서 실리 축구하는 그런 스타일. 네, 그런 약간 리를 보는 것 같아서, 예전 리를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기대되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지친 모나코 상대로 니스가 뭐 질 것 같진 않다.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뭐 지친 모나코보다는 아무래도 니스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니스 프랜승 쪽을 보고,
그러면 니스 프랜스 쪽을 보니까 고배당으로는 역배 승이나 그러면 무승부 쪽을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역배보다는 그래도 무승부 쪽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모나코가 뭐 직전 경기 레버쿠젠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쉽게 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게다가 최근 이제 휴식기 이후에 계속 패가 없는 상태로 승승장구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니스 쪽을 보되 그래도 역배보다는 무승부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이거는 이제 니스 프랜승의 무승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파리 생제르맹.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마르세유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결장입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 네이마르가 지금 결장인 상태 및 주전 몇몇이 결장 의심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메시랑 뭐 음바페는 출전이 가능해요. 자, 그래도 이제 마르세유랑 파리 생제르맹이면 아무래도 1위와 2위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그쵸, 여기서 만약에 이제 1위와 2위의 맞대결인 만큼,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마르세유가 파리 생제르맹을 이긴다, 그러면 지금 파리와 승점 2점 차까지 좁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충분히 약간 동기부여가 많이 생긴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도 우승 놓치기 싫어서 당연히 질 것 같은 경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팀 다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뭐 이 경기 같은 경우 양팀 다 일단 전개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공격 루트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난타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런 분석 결과, 요거는 그래도 이제 지금 파리보다는 아무래도 마르세유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르세유 프랜스 쪽에다가 그쵸, 2.5 기준으로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둘 다 이제 최근 이제 맞대결에서도 이제 마르세유가 이기면서 2대1 스코어로 오바까지 났고, 그렇다고 뭐 지금 최근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저번 경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르세유 프랜승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리그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리그왕은 다 끝났고 라리가 이제 들어가야지. 자, 라리가 이제 첫 번째 경기 빌바오 대 지로나. 일단은 뭐 직전 경기 6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로나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쵸, 원정에서 뭐 만약에 최근 3경기 기준 했을 때 1무 2패로 네 어느 정도 좀 좋진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 일단 공수 전환이 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역습이 이제 좀 좋은데 지로나가 그런 역습에 대한 그런 수비가, 역습 수비가 좀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약간 약점이 되죠, 지로나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할 때 좀 역습이 약간 좀 역습 공격이 지로나한테 좀 많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좀 발이 또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리고 뭐 약간 좀 이렇게 봤을 때 또 빌바오는 뭐 이번 경기 이기면은 6위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6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유로파 경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유로파 경쟁을 위해서라도
이 경기 그쵸 계속 지금 뭐 1승 1승이 중요한 상태다. 지금 1승이 뭐 중요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빌바오 입장에서는 뭐 이 경기 반드시 잡고 싶어 하죠. 아무래도 거기다 자신들의 이제 홈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요 분석 결과로는 네 그냥 빌바오 승? 빌바오 승? 네 요것만 볼게요. 햄무나 마인은 솔직히 마인까지도 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이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이거 이 경기는 그냥 빌바오 승만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승만 보고 자 다음 이제 라리가 경기가 이제 셀타비고 대 이제 바야돌리아죠. 바야돌리아 일단 계속 이제 클린시트를 이어나가다 이제 직전 베티스전에서 2대1로 지고 무실점이 이제 깨졌습니다. 클린시트가 깨졌어요. 바야돌리아. 하지만 뭐 지금 뭐 셀타비고도 뭐 홈에서 득점력이 좀 좀처럼 살아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셀타비고도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도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했을 때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바야돌리아 같은 경우엔 주전 골키퍼가 지금 1명 결장입니다. 자 일단 뭐 미드필더랑 주전 골키퍼 1명 결장인데 다른 거보다 지금 주전 골키퍼 결장이 좀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골키퍼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골키퍼가 약간 좀 불안정하거나 약간 서브로 만약에 나서면은 그 팀의 약간 수비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아무래도 골키퍼가 이제 뒤에서 어느 정도 수비 조율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골키퍼 경험이 좀 많이 없거나 선발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키퍼가 이제 라인업에 쓰면은 수비도 이제 덩달아 약간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 바야돌리아가 약간 좀 처음으로 이제 주전 골키퍼 없이 하는 건데 수비적으로 얼마나 좀 흔들릴지 이게 약간 관건 포인트다.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결장 후 지금 첫 경기죠. 이전보다는 뭐 이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건데 뭐 상대전적으로 보나 지금 셀타비고의 공격력이 좀 살아나지도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봐요. 근데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최근 몇 년간 셀타비고가 이긴 경기는 없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함부로 지금 뭐 바야돌리아가 골키퍼가 주전 골키퍼까지 결장을 하면서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네 흔들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건 셀타비고 승을 함부로 가기는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상대 전적도 있고 지금 셀타비고의 득점력이 살아나지도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는 경기가 낫지 않을까. 셀타비고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요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셀타비고가 지금 이어도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1점 차, 네, 대승까지는 없을 것 같고 2점 차 이상으로 그리고 상대 전적이 약간 꺼려웠을 때는 그래도 바야돌리아가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 둘 중에서 약간 고배당으로 하나 가져가 보시는 걸 네, 오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셀타비고 햄무 안 그럼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메리아 대 바르셀로나 요 경기도 있네요. 자, 알메리아는 직전 경기 지로나에게 6대2로 대패를 했습니다. 3연패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3일 전에 이제 유로파 리그를 뛰었는데 그때 이제 맨유 원정을 갔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 뭐 라인업이나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풀 라인업이고, 알메리아는 지금 풀 라인업.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해서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한 명 결장이죠. 네, 그 주전 미드필더는 이제 좀 많이들 아시는 그런 선수인 이제 페드리 선수가 지금 결장으로 빠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뭐 근데 그렇다 쳐도 지금 뭐 페드리 선수가 없다고 쳐도 뭐 바르셀로나가 현재 알메리아보다 훨씬 좋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당연히 뭐 바르셀로나가 우세합니다. 뭐 전력 뭐 지금 분위기 이런 거 다. 그래도 이제 지금 맨유 원정에서 지금 지고 왔긴 했죠. 뭐 그거 뭐 스페랑 뭐 관련 없이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만 하고, 뭐 알메리아가 홈에서는 대패가 없는 점을 약간 감안하면 대승까지는 그래도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알메리가 지금 홈에서 나름 되게 괜찮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 그래도 바르셀로나 현재 뭐 지금 폼을 맞기는 좀 힘들어 보여서 바르셀로나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가져가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알메리아 대 바르셀로나 이것도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세비야 대 이제 오사수나 경기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세비야 역시 지금 3일 전 호벤이 원정을 갔다 왔죠. 지금 원정을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경기를 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뭐 체력적 부담이 있겠죠. 왜냐면은 네덜란드 원정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3일 만에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뭐 세비야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반면에 뭐 오사수나는 지금 풀라인업.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세비야가 지금 그래도 홈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홈에서 지금 리그 기준 4연승, 클린시트를 지금 기록 중. 그리고 오사수나는 약간 지금 반대로 리그 기준 지금 원정에서 되게 잘 버팁니다. 4연무를 기록 중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지금 어느 한쪽도 지금 홈에서 지거나 원정에서 지거나 하질 않고 각각 이제 한 길만 파고 있는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 그냥 연승, 승만 계속 홈에서 지금 리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오사수나는 그냥 원정에서 그냥 무만 지금 계속 캐고 있는 상황. 그쵸. 근데 이거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경기를 보면 세비야의 그런 수비력이 홈에서는 되게 좋다 보니까 오사수나가 세비야 상대로 쉽게 득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정에서의 오사수나의 득점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 역시 지금 이제 네덜란드 원정을 치르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격적이기보다는 라인을 그냥 좀 내리면서 천천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경기 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그냥 승패 상관없이 2.5 기준 언더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뭐 어느 정도 변수가 있을 만한 경기 중에 하나라고 봐서,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냐 승무패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언더 하나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일단 이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레버쿠젠.
이제 분데스리가죠. 분데스리가는 네. 어제 이제 좀 많이 경기가 치러졌는데, 자, 최근 리그 기준 2연승으로 지금 다시 분위기를 올리는 프라이부르크입니다. 가 이제 올라온 프라이부르크. 그쵸. 게다가 뭐 직전 경기 이제 보험 홈에서 클린시트로 깔끔하게 이기면서 이제 기세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나코 얘기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3일 전 모나코 원정, 프랑스 원정에서 연장 경기를 뛰었습니다. 경기를 그래서 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국제대회가 있었다 보니까.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팀 내 득점 1위인 디아비 선수를 포함 주전 어느 정도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인업에서 약간 좀 크게 타격이 있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 이제 연장까지 해서 뭐 이제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좀 체력적인 부담이랑 그리고 주전 선수의 이런 다수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 프라이부르크 홈에서 이제 상대를 해야 된다. 프라이부르크를.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이거 좀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 경기는 분석 결과 지금 뭐 프라이부르크 승에다가 뭐 고배당으로 햄무 그 2.5 기준으로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레버쿠젠이 그래도 지금 풀 컨디션에 어느 정도 풀 전력이면은 레버쿠젠 쪽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라인업에도 다수 타격이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보다는 프라이부르크 쪽이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부르크 승 햄무 2.5 오박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이제 토트넘 대 첼시 이제 EPL이죠.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자, 아무래도 이거 되게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약간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경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눈여겨보는 게 상대 전적. 첼시가 지금 몇 년간 진 적은 없어요. 이제 지금 근데 첼시의 상태가 토트넘보다는 심각한 상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무래도 첼시가 이게 공격이 진짜 살아날 듯 할 것 같으면서도 계속 뭐 지금 득점도 없고, 심지어 이제 직전 경기 사우스햄튼한테 네, 그 홈에서 졌죠. 1대 0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원정 첼시 같은 경우에는 4개월 가까이 승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제 뭐 감독이 바뀌고 나서 더 안 좋죠. 네. 뭐 그 전에도 안 좋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그래도 이제 원래 토트넘도 지금 미드필더가 다수 결장되었을 때는 좀 많이 중원에서 약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최근 경기들 봤을 때는 이제 선수들 기량이 어느 정도 계속 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최근에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직접 뭐 웨스트햄 상대로도 2대 0으로 이겼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올라오는 토트넘의 분위기랑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첼시의 분위기, 두 팀의 이런 상반된 분위기를 봤을 때 약간 이런 지금 상대 전적 같은 거 저게 약간 좀 그래도 이 토트넘이 한번 승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토트넘이랑 첼시 상대 전적을 보면은 그 몇 년간 토트넘이 첼시 상대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쵸.
근데 뭐 그런 상대 전적을 지금 고려해도 지금의 첼시 상대로는 충분히 토트넘이 홈에서 승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네, 토트넘 승, 고배당으로는 그냥 햄무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 요렇게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오늘 주말 이제 마무리 축구 분석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일단 뭐 끝까지 이 축구 분석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